안녕하세요. 낭낭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층간소음, 측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범죄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공동주택에 사는 가명 철수 씨의 등골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중을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몇 년 전 오래된 구축 빌라에서 혼자서 자취하고 살 때였어. 내가 원래 성격이 엄청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 소음, 빛, 온도에 극히 민감해서 주변이 조금만 시끄럽거나 덥거나 습하거나 하면 잠을 쉽게 설치는 성격이긴 해. 게다가 당시에 3교대 근무 때문에 적응하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하필 그 시기에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실은 나랑 진짜 친한 형이 내 전 재산을 들고 날랐었거든. 뭐 아무튼 진짜 문제는 매일 밤 옆집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음이었어. 아니 옆집에서 매일 밤 11시에 세탁기를 돌리는 거야. 이게 그 세탁기 소리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잖아? 탈수했다가 세탁했다가 헹굼했다가 그 패턴이 바뀌는 소리 때문에 계속 깨는 건 물론이고 겨우겨우 잠들면 또 깨고 그걸 밤새 반복하는 거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 돌겠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내가 예민하니까 좀 참아보려고 했거든? 내가 평소에 싫은 소리를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나도 늦은 시간에 교대 근무 끝나고 오면은 빨래 좀 하고 싶다 생각도 들고 뭐 그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참고 있었거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잠설치면서 몇 날 며칠이 지나버리니까 그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 아니 예를 들면은 분명히 옆집에서 7시, 8시 이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딱 옷 벗어놓고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리 긴 코스라고 해도 한 10시쯤에는 끝날걸? 그럼 그때 널고 자면 되는 거고. 아니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2시 이전에만 빨래를 좀 끝내달라는 거지. 근데 오면은 맨날 TV 소리만 들리다가 한 11시쯤 되면은 빨래를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뭐 보통은 모아가지고 빨래 막 2, 3일에 한 번씩 돌리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돌리는 거야. 뭐 유니폼을 입는 직업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하여튼 내 이해력은 지금 바닥이 났고 나는 지금 매일 12시 반 1시까지는 잠을 못 자는 게 기정사실이고 7시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 5시간? 자고 겨우 일어나는 거지. 이 고통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진짜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집 앞에 내가 쪽지 하나 붙여놨어. 내가 이러한 사정인데 빨래를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겠냐. 진짜 한 발 양보해서 10시쯤에라도 빨래를 돌려달라. 그렇게 적어서 붙여놓은 거지. 다행히 그 쪽지를 붙이고 난 이후로는 며칠간은 빨래를 안 하시더라고. 그때 진짜 행복했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로 8시, 9시 이때쯤이면 골아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안 깨고 푹 편하게 자고 그렇게 며칠 쭉 잤는데 뭐 빨래는 해야 되니까 돌리시긴 하더라고. 그래도 내 말을 의식하시긴 하셨는지 한 8시? 9시? 이때쯤에 빨래 돌리시고 나 그 정도면 오케이. 그래도 대충 세탁 끝나면 나도 한 6, 7시간은 잘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몇 달간 나는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깼어. 새벽 1시? 짜증이 팍 나더라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솔직히 내용 궁금하잖아. 옆집 벽에다가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내용을 들어봤거든?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안 들리고 웅얼웅얼 하는 소리만 들리고 물건 막 던지고 깨지고 비명소리 들리고. 근데 나는 옆집에 남자가 사는지도 몰랐거든. 그러다가 누가 112에 신고했는 경찰들이 왔어. 나는 어차피 자는 건 텄고 궁금하니까 그 문에 달린 구멍으로 한번 이렇게 봤지. 창문으로도 이렇게 한번 봐보고. 잘 보이진 않았는데 한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고 그 남자가 막 경찰관한테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소리를 막 지르고 옆집 여자분은 울고 있고. 그러다가 경찰관분이 여자분한테 되게 단호하게 혹시 지금 이분 임의동행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임의동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울었거든. 바로 그 경찰관 두 분이 남자 어깨 딱 양쪽에 끼고 경찰차 태워서 가더라고. 그 여자분은 그러고 한참 울면서 계시다가 말없이 듣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진 몰라도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하고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됐나? 갑자기 새벽 1시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억지로 자다 깨다 했는데 그래도 참았지. 아니 그런데 다음날 또 새벽 1시에 세탁기를 돌리는 거야. 이게 잠을 못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잠이 들고 나서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자야 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렇게 꼬박 날을 새우다가 해 뜨기 전에 1시간씩 겨우 자고. 그쯤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밖에 못 잔 것 같아. 내가 일주일 전에 본 것도 있고 그 여자분 불쌍하니까 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는 했는데 아니 3번째 날에도 또 돌아가는 거야. 인간적으로 내가 3번은 못 참지. 진짜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 너네들도 3일 잠 못 잡아. 사람 빡 떤다니까? 소심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 저기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지금도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땐 진짜 이성을 끈을 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미친 듯이 문 두드리면서 이 시간에 세탁기를 왜 돌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사람이 화가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쏟아붓는 거지.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쏘아붙일 때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다가도 조용해지고 그리고 세탁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몰라도 집에 없는 척하니까 더 화가 나대.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렸어. 이봐요, 나오시라고요. 아, 나오라고! 그러자 안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떠그덕 떠그덕 문이 열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빼꼼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 외에 음식 배달 왔을 때 그냥 고개만 빼꼼 내밀어서 손 뻗어서 음식 받아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근데 옆집 여자가 아니라 그때 그 경찰한테 잡혀갔던 남자가 있는 거야. 그때 목소리만 들어서 내가 정확한 나이를 몰랐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꽤 많아 보이더라고. 한 50대? 근데 그 아저씨가 와요 라고 하는데 나도 좀 당황을 했어. 여자분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 그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상태잖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 있지. 내가 그 힘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어. 이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시면 어떡하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3일째다. 이성적으로 좀 행동하셔라. 근데 아저씨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야. 뭔가 굉장히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서 있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선 죄송하단 말을 기대하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한참 노려보는 거야. 안 할 테니까 들어가서.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하고 나도 방에 들어왔지. 아니 근데 좀 찜찜한 거야. 설명하기 힘든데 굉장히 찜찜한 기분 있잖아. 다시 자려고 누워봤는데 그 찜찜한 기분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호기심에 그 현관문 도어락 살짝 열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 그때 살던 집이 빌라인데 그 1.5층이라고 해야 되나? 반지하가 있고 2층까지는 아니고 1.5층쯤에 위치한 그런 곳이거든? 건너편에 있는 집 담벼락에서 보면 우리 집 내부가 훤히 보여.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아예 창문에 시트지를 붙여놨는데 다른 집들은 그냥 커튼을 치고 살았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맞은편 집으로 가서 그 집은 항상 대문이 특히 열려 있어가지고 그 집 계단으로 몰래 올라가서 우리 집 쪽 빌라를 바라봤지. 근데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에가 안 보이는 거야. 당연한 거긴 한데 에휴,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내가 살던 건물이 좀 많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화장실 환풍구가 집 밖으로 바로 연결된 구조였거든? 예전에 거기 통해가지고 쥐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어. 우리 집 환풍구는 막아놨는데 옆집은 안 막아놨을 것 같은 거야. 아, 이 환풍구 쪽에서 화장실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옆집 환풍구 쪽으로 갔지. 주황색깔 화장실 불빛이 보이는 거야. 솔직히 좀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거기로 가봤는데 그 환풍구가 좀 높이 있긴 한데 건물에 붙은 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반지하 사람들 프라이버시 지켜준다고 밖에 보이는 거 막아주는 그런 작은 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간신히 안이 보이겠더라고. 쓰레빠 신은 상태로 담벼락에 올라가가지고 겨우 몸을 기대서 고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옆집 환풍구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 안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환풍구의 빗살무늬라고 해야 되나? 그 대각선으로 된 격자무늬 같은 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틈새 있지? 겨우겨우만 어떻게든 그 틈새로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살짝 보여. 벽에 붙어있는 쪽이 세면대인데 그 세면대 오른쪽쯤에 비누 놓는 곳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아저씨인지 여자분인지 모를 사람 팔이 보였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숨을 죽이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는 힘든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 벽에 붙어있는 세면대 오른쪽이면 오른팔이 놓여져 있는 게 정상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거기 위에서 내가 본 팔은 왼팔이야. 그 자세로 있으려면 화장실 벽에 몸을 딱 붙여가지고 팔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여자분을 화장실 그쪽에 묶어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만 더 힘내서 자세히 봐보자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팔은 기본적으로 몸통에 붙어 있잖아. 근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만 놓여 있었어.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멍하니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잘린 팔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한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아프고 자시고 간에 그럴 생각한 틈이 없었어. 내가 너무 시끄럽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벽 안에서 그 세숫대야가 와장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소리에 놀랐다는 듯이. 나는 너무 놀라서 뒤도 못 돌아보겠는 거야. 미친 듯이 뛰고 보니까 맨발이더라고. 쓰레빠가 벗겨진지도 몰랐어. 눈앞에 보이는 빌라 막 들어가가지고 3층인가 4층인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계단 쪽에 숨어 있었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 그때가 겨울이라서 제법 춥기도 했는데 잠옷에 내가 두꺼운 후드 하나만 걸치고 나왔었거든. 근데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이고 오직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인기척만 든 신경이 곤두서더라고. 분명히 그 아저씨가 나 잡으러 올 것 같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 처음에는 사람 뛰어오는 소리 갑자기 들릴 것 같고 누가 나 쫓아올 것 같고 그랬거든? 근데 숨어서 몇 분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신고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처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가지고 신고해도 됐던 건데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늘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가 안 들더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더니 네가 당황해서 그랬다. 당황하면 당연한 생각도 잘 안 든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 그때 진짜 무슨 생각만 들었냐면
왜 나는 핸드폰을 안 들고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랑 휴대폰이 집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집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나올 생각밖에 안 났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줌 싸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다시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 들어갈 때도 주변에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야. 쓰레빠도 없어가지고 발도 너무 시렵더라.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쳐서 주저앉고 싶더라니까. 그나마 머릿속에 옆집 사람이 무슨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게 나인 줄은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멀찍이서 집 쪽을 바라보는데 옆집 불이 꺼져 있었어. 내 쓰레빠도 담벼락 옆에 있고 말이야. 나는 혹시나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그냥 쓰레빠만 하나 들고 건물 안으로 조심히 올라갔어. 혹시라도 건물 안에서 아저씨가 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지더라.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집 앞까지 갔어. 문제는 전자 도어락이었어. 도어락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면 소리 나잖아. 그 소리 듣고 옆집 아저씨가 튀어나올까봐 후드티 벗어가지고 최대한 도어락에 감싸고 소리 안 들리게 버튼 누르는데 이제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무서워서 질식할 것 같았어.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6자리로 해놨는데 짧게 해둘걸.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아. 그리고 띠리리 하고 그 멜로디가 들리잖아? 그 소리 들리는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고 문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어락에서 소리 안 나게 건전지 빼서 막아놨어. 근데 그 와중에 건전지 하나를 떨어뜨린 거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챙기고 패딩 입고 지갑 들고 그대로 바로 튀어나왔어. 근데 그때서야 집 근처 한 300m쯤에 있는 파출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미친 듯이 거기로 뛰어갔지. 파출소 불빛이 근데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문 앞에 부재시 순찰이 어쩌고 막 팻말이 붙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112 전화는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옆집 화장실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사람 팔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옆집에서 사람 싸우는 소리 들리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최근에 그 여자분을 못 뵌 것 같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소를 알려드렸어.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더니 부모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택시 타고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나도 택시 하나 잡아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진짜 가는 내내 졸았어. 나는 내가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민하다고 했잖아. 근데 막 졸음이 쏟아지더라고. 집에 도착하니까 부모님은 미리 나와 계시고 진짜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눈물밖에 안 나더라. 그 새벽에 다 큰 남자애가 부모님 껴안고 꺼이꺼이 운 거지. 우리끼리는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그 상황이 됐어도 내가 겪은 걸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괜히 남의 집 들여다봤다고 말하면 욕만 먹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적당히 둘러댔어. 그리고 다음날에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렇게 안도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 오후에 나랑 썸 같은 거 타고 있는 대리님이 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전화를 하셨어. 괜찮냐고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내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살던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대. 그 얘기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뉴스에도 났다길래 전화 끊고 홀린 듯이 검색해보니까 진짜였어. 우리 집 유치원 근처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시체를 유기해서 불에 태운 흔적이 발견됐대. 제일 소름 돋는 점은 발견된 시신이 다리 두 쪽과 팔이 하나가 없는 채였다는 거야. 뉴스가 나온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랬어. 공터에 불이 피어오르면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내가 담벼락에서 넘어진 소리를 듣고
시체를 그 공터까지 끌고 가서 불을 태웠고 누군가가 그 불태운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하는 동안에 내가 파출소에 갔던 거야.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그제서야 그 세탁기 소리는 실제로 세탁을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해를 자르는 소음을 숨기기 위해서 세탁을 한 척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세탁기 소리에 잠 못 이루는 그 동안 그 아저씨는 옆집 여자 다리를 하나씩 발랐고 어제는 팔을 잡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내가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오는 사이에 그 아저씨랑 마주쳤다면? 혹시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아저씨 손에 묻은 핏물이라도 발견했다면 아마 나도 그 아저씨 욕실에 들어가서 세탁기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연나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죽음을 목전에 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나중에 병원 상담 같은 거 결국에는 받게 됐는데 들은 얘기로는 공황 발작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 뒤로 옆집 아저씨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어. 나중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도박빚 때문에 싸우다가 그랬더라고. 팔이랑 다리는 근처 고속도로 밑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은 그렇게 시체를 유기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연행됐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도 그 아저씨가 날 잡아가려고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그렇게 보면 난 참 운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희망난 나를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와, 숨막히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실제로 2020년에 일어났던 양산 토막살해 사건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첨부하고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뛰어갔던 그 글쓴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운도 너무 좋았고 솔직히 화장실을 들여다본 것도 여자분께서 혹시나 어떻게 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을 하고자 안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의도는 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희 낭낭월드 초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